곤충의 생일 주기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불완전 탈바꿈 또는 안 갖춘 탈바꿈과 완전 탈바꿈 또는 갖춘 탈바꿈입니다. 유시류는 어릴 때에 날개에 싹이 보이며 불완전 탈바꿈을 하는 외시류와 유충이 성충과는 전혀 달라 완전 탈바꿈을 하는 내시류로 분류됩니다. 이 외시류 곤충들은 불완전 탈바꿈을 하는 곤충입니다. 알, 유충, 성체 단계로 성장하고 진딧물과 같은 난태생 곤충은 새끼를 낳기도 합니다. 애벌레와 번데기 단계를 거쳐 성충이 되는 완전 탈바꿈 곤충과 달리 불완전 탈바꿈 곤충은 알에서 깨고 나오면서부터 성충과 유사한 생김새를 갖습니다. 유충은 알에서 나오면 1령이라고 하며 허물을 벗을 때마다 성장하며 그 횟수에 따라 1령, 2령 등 단계를 거치게 되며 종령 때 마지막 허물을 벗으면서 날개가 생기면 그때 성충이 됩니다. 불완전 탈바꿈은 약충, 즉 어린 곤충과 성충, 즉 어른 곤충의 먹이와 서식 환경이 비슷하고 마지막 탈피 후 성충이 되면 날개가 생기고 번식 목적이 추가됩니다. 완전 탈바꿈은 알에서 성충이 되기까지의 형태가 다르며 단계마다 먹이와 서식 환경, 목적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나비의 애벌레들은 주로 식물을 먹으며 성장에 집중하고 성충은 짝을 찾아 번식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생태적 지위 덕에 성충과 유충 사이에 먹이 경쟁이 줄어들고 생존율과 종 지속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곤충의 분류군 중 가장 종 다양성이 풍부한 5개 목 중 나비목, 파리목, 벌목, 딱정벌레목은 모두 완전 탈바꿈을 하는 곤충들입니다. 우화가 막 끝난 곤충은 몸이 부드러워 외골격이 단단해지기를 기다린 뒤 활동을 시작합니다. 성충이 된 곤충은 생식 활동을 시작합니다. 한 해살이로 생을 마감하는 곤충도 있고 땅속이나 나무껍질 안 등에서 월동 후 여러 해를 사는 곤충도 있습니다. 이 곤충의 한 사리를 처음으로 연구해 기록한 사람이 독일의 곤충학자이자 예술가인 마리아 지빌라 메리안입니다. 메리안은 1679년 출판한 곤충의 탈피를 소재로 한 사파집, 애벌레의 이상한 변태와 개화 등에서 나비 등 작은 생물의 한 사리와 먹이식물, 생태환경 등을 기록해 린네 등 후대 분류학 곤충학 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불완전 탈바꿈과 완전 탈바꿈 곤충은 진화하는 동안 다른 생존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각자의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생태적 틈새를 찾아 들어가 모든 기후와 거의 모든 자연환경에서 살아남았지요. 특히 주변 사물의 모습을 하고 천적을 회피하는 의태, 100도가 넘는 체액으로 자신을 지키는 방어 물질, 강력한 독을 지니고 있거나 찌르고 물 수 있는 독침과 비대하게 진화한 신체 부위 같은 다양한 생존 방식을 지닌 곤충들이 인간과 함께 지구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곤충의 기원인 초기 절지 동물들은 물속에서 무트로 올라와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생물이 진화하며 육상 동물 가운데 곤충의 천적이 많아졌고 다시 물속에서 생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보내는 것으로 진화한 곤충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사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수중에서 생활하는 곤충을 수서곤충이라 합니다. 잠자리나 하루살이, 강도래류, 반딧불이처럼 유충 시절을 물속에서 보내는 곤충, 번데기 시절까지 물속에서 보내는 날도래류나 뱀 잠자리류 등의 완전 탈바꿈 곤충, 물방개 같은 딱정벌레류나 장구애비, 송장 헤엄치개 같은 노린재류처럼 평생 물속에서 사는 곤충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바다에 사는 몇몇 종을 제외하면 이들은 민물에서 서식하며 얕은 물과 물풀이 많은 환경을 선호하는 종이 많습니다. 수서곤충은 물속에서 생활하기 위해 다양한 적응 양상을 보이는데요. 크게 대기 중의 산소를 이용하는 종과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 용존산소를 이용하는 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용존산소를 이용하는 종에게는 산소가 풍부한 물이 꼭 필요한데 그것이 이들이 온도가 낮은 흐르는 물을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딱정벌레목, 노린재목, 파리목 일부 등은 물 표면으로 떠올라 기문으로 호흡하거나
공기방울을 달고 다니며 대기 중의 산소를 이용합니다. 물방개를 관찰하면 딱지 날개의 끝부분에 공기방울을 달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파리목 일부, 하르사리목, 강도래목 등은 배마디 혹은 가슴마디의 기관 아가미를 가지고 물속 용존산소를 이용했습니다. 각 단계의 곤충은 살아남기 위해 나름의 생존 전략을 구사합니다. 특히 완전 탈바꿈을 하는 곤충들은 알이나 번데기처럼 성장하기 위해 움직일 수 없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어하기 힘든 시기나 아니면 성충이 되어 사냥하거나 천적을 피하고자 하는 곤충은 여러 가지 생존 전략을 구사합니다. 이러한 생존 전략 중 재미있는 사례로 의태가 있습니다. 자벌레나 개아제비, 나뭇잎 나비같이 동물이 아닌 것으로 의태하거나 모르포 나비처럼 빛의 산란을 이용해 천적의 눈을 어지럽히거나 아니면 브라질 부엉이 나비처럼 천적에게 위험한 종으로 의태하는 경우입니다. 나비의 애벌레 중에는 어린 시절에는 새똥처럼 칙칙한 색을 띠는 경우가 있고 맛이 없거나 독이 있는 것을 과시해 살아남기 위해 오색찬란하게 화려한 색을 띠는 예도 있습니다. 실제로 독이 없거나 맛있는 종이 이 독이 있는 종의 생김새를 따라해 위험을 학습한 포식자의 위협을 피하기도 합니다. 또한 먹이 섭식을 위해 먹이와 함께 진화한 공진화 사례도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다윈난과 크산토판 박각시 나방의 예를 살펴볼까요? 다윈난의 꿀 주머니는 이례적으로 긴데 다윈은 이 식물을 관찰한 뒤 이 꽃의 꿀을 먹을 수 있는 주둥이가 매우 긴 곤충이 있을 것이라 추론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20세기 초에 발견되어 다윈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공진화 예로는 남아메리카나 아프리카에는 개미에게 집과 먹이를 제공한 뒤 다른 해충을 쫓아내게 경비를 세우는 아카시아 나무도 있습니다. 이 공백을 나눠 가진 덕분에 완전 탈바꿈 곤충은 압도적인 종 다양성을 자랑하며 번성하고 있습니다. 곤충 중 가장 많은 종수를 차지하고 있는 분류군이 딱정벌레 목입니다.